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나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보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간주된다. 왜 한국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안 되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비현실적인 목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 확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제15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사전 행사로 마련된 채텀하우스 토론회에 한미 대북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양국의 전현직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브루킹 연구소 등의 소속 한반도 전문가 25명이 참여했습니다. 채텀하우스는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배칭으로 세계 최정상급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데 1927년부터 전문가들을 자유롭고 속 깊은 토론을 위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인사가 북한의 핵무기고가 현재보다 훨씬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미 핵협의 그룹을 강화하고 한미 간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등도 진솔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측 전문가가 북한이 1950년대 이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100개 이상 갖게 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면 워싱턴 선언이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진핑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중국을 더 의식해야 하고 북한이 공격해 오더라도 대만 전쟁에 대비해 개입을 보류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북한이 스스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국 국제정치 전문가 월터 러셀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용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북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이 한국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자체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 또는 무기나에 자체 핵무장과 남북 핵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될 유력한 후보인 코이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명백히 한국의 최대 위협이고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이비 전 부차관보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며 북한과 중국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미국의 동맹국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서도 평화로운 시기엔 할 수 있는 약속이지만 유사시엔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며 동맹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접근하는 것이고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그 대가는 한국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만이 침략 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지지했습니다. 이는 2021년 63%에서 1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은 한국을 지킬 수 없으니 한국 스스로 지키라는 말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에서도 미국이 한국과 유럽을 지켜주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해야 하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최측근은 지난 25년간 미국과 서유럽 등 서구는 그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 탈산업화로 인한 제조업 상실, 중동에서 돈 쓴 값어치도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끝난 전쟁들을 겪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은 서구의 억만강년 뒤처진 후진국에서 서구를 다가올 3차 세계대전에서 패배시킬 수 있는 최대의 위협으로 떠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너무나도 커진 중국을 의식하며 중국 위협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유럽이나 한국을 지켜줄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미국은 유럽에게 방위비 비율을 늘리라고 말하고 있고 한국에게서는 방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5배나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를 올리려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1조 389억 원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5배가량 올려 5조 8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는 못 올려주겠다고 버텼습니다.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로
2020년 3월 타결됐어야 할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표류했고 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그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협상을 미뤘습니다. 결국 11차 협상은 바이든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뒤인 지난 2021년 3월에 타결됐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500%가 아닌 13.9%를 올려 1조 1833억 원을 내고 앞으로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내에 올려주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트럼프의 요구에 한국은 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가 재선되었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2기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을 하면 다시 5배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요구는 한국 스스로 핵무장하는 쪽으로 결론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서 분명 전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발전하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보다는 중국을 상대하기에 북한을 맞서 한국 스스로 대등한 전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코이베 전 차관보는 아시아에서의 핵 비확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막는 데는 성공했는데 북한과 중국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비확산 정책을 추구하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만한 군사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미국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구조 때문에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도시 여러 개를 잃어야 한다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포기시키고 지켜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주지 못하고 무기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미국을 믿지 말고 자책 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말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미국이나 프랑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이라면 몇 달이면 된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영국은 한국 기술이면 한 달이면 만들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에브리 레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한국이 미국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고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국제사회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서방에서는 반대하는 국가가 없을 것이고 중국의 확장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권 국가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핵무기 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이미 한국에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월성에 있는 폐연료봉 건식 저장시설 일명 맥스터는 33만 6천 다발의 폐연료봉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하면 고순도 플루토늄 26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연료봉에서 증폭핵 분열탄 또는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량의 삼중수소와 중수소도 뽑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전량 핵탄두 제조에 사용할 경우 핵탄두 4,33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대선 격전지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한국이 이를 기회 삼아 핵무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